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온통 인공지능, AI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죠. 그런데 사실 진짜 흥미로운 성장 기회들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AI가 아닌 각자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새 기업의 속세알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은 정말 각양각색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거대한 기술 기업부터 뭐랄까,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커피 체인, 네네. 그리고 스위스에서 온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까지. 겉보기엔 정말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들의 성공 전략을 깊이 들여다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DNA가 숨어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세 기업이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들만의 성공 공식은 무엇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분들도 분명 성공적인 비즈니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그렇죠. 한국에선 잘 모르죠.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전자상 거래와 핀테크, 이 두 가지를 모두 장악한 절대 강자죠. 맞아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쿠팡과 카카오페이가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 쿠팡이랑 카카오페이요? 네, 남미의 모든 물건이 거래되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융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회사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지난 9개월 동안 플랫폼에서 거래된 총 상품 금액, 그러니까 GMV가 450억 달러? 45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거의 60조 원에 달하고요. 3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49%나 늘어난 74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아직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이 거대한 공룡이 아주 단순한 전략 하나로 시장을 어떻게 더 집어삼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오, 궁금한데요? 최근에 브라질에서 무료 배송 기준액을 79회알에서 19회알로 확 낮춰버렸어요. 잠깐만요. 79회알이면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인데 19회알이면 5천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5천 원만 사도 무료 배송을 해준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 마진이 남는 장사인가요? 수익성이 엄청나게 악화됐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손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요? 네,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미 거대한 물류망과 자금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출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성장하려는 현지의 작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아, 앞으로 브라질에서 온라인 쇼핑하려면 무료 배송은 기본이야 라는 새로운 기준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는 전략이군요. 고객을 뺏어오는 걸 넘어서 경쟁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와,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예상대로 대성공이었죠. 이 좋지 않은 원한으로 2021년 이후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활성 고객을 끌어모았고 분기별 신규 고객 수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와, 이건 단순히 고객을 늘린 게 아니라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해자, 모트를 더 깊고 넓게 파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자상거래 쪽 이야기는 그렇고 핀테크 사업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쪽 성장세는 더 폭발적이더라고요. 총 결제액이 54%나 늘었고 월간 활성 사용자도 29% 증가했어요. 특히 신용 포트폴리오가 83%나 급증한 게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남미의 카카오페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디지털 은행이 되는 거죠. 이커머스를 통해 확보한 수억 명의 사용자와 그들의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결제를 넘어 대출, 보험, 투자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미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상당수는 전통은행 계좌보다 메르카도 파고 계좌를 먼저 갖게 됐어요. 와, 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물건을 파는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한 대륙의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전자상거래에서 번 돈과 데이터로 핀테크를 키우고 핀테크에서 만든 편리함이 다시 전자상거래 고객을 묶어두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정확해요. 한쪽 엔진이 다른 쪽 엔진의 연료가 되어주는 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한 거죠. 이것이 메르카도 리브레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성장할 공간이 무궁무진한 이유고요. 좋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거대한 해자를 구축한 메르카도 리브레의 이야기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기술 기업이 아니더라도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강력한 팬덤과 해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다음 이야기인 더치 브로스로 넘어가 보죠. 커피 이야기예요? 네, 메르카도 리브레가 최첨단 기술로 고객을 묶어둔다면 더치브로스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 바로 사람과 문화로 고객을 사로잡는 곳이죠. 사람과 문화요?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매장이 드라이브스루 전용이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매장 운영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음료는 아주 빠르게 제공하는 효율적인 모델이죠. 성장 속도가 정말 놀랍던데요. 2021년에 500개 정도 매장으로 상장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매장 수를 2배로 늘리면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대단하죠. 심지어 앞으로 4, 5년 안에 매장 수를 또 2배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니 정말 무서운 기세예요. 그런데 단순히 빠른 드라이브스루 커피였다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진 못했을 거예요. 더치브로스의 핵심은 경험에 있거든요. 경험이요. 네. 차를 타고 주문을 기다리면 브로이스타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나와서 말을 걸고 오늘 기분은 어떤지,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줘요. 바로 그 친근한 문화라는 거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런 독특하고 친근한 문화라는 건 매장 몇 개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수천 개로 늘어나면 그게 유지가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현재 더치브로스가 마주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문화를 희석시키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직원 교육과 매니저 선발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요. 단순히 레시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치브로스만의 5를 전수하는 거죠. 그 노력이 데이터로도 증명되는 것 같아요. 자체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하다면서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전체 거래의 약 72%가 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해요. 72%요? 네, 작년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죠. 이건 그냥 단골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더치브로스라는 브랜드 자체에 깊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스타벅스 같은 거대 기업도 부러워할 만한 충성도예요. 정리해보면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아이스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메뉴, 대형 체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친구 같은 서비스.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더치브로스의 성공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문화적 해자는 기술적 해자보다 어쩌면 따라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긴 그렇네요. 물론 앞으로의 확장 과정에서 분명 성장통을 겪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미국 전역에 아직 개척하지 않은 거대한 시장이 남아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커피 한 잔에 담긴 문화의 힘.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볼까요? 커피에서 결승선으로 이번에 스위스에서 온 프리미엄 액티브웨어 브랜드 온홀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홀딩은 앞선 두 회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특히 부유한 고객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이 브랜드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신의 한 수가 있었어요. 아, 바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를 영입한 거요?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영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유명한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쓴 게 아니에요. 페더러를 브랜드의 단순한 앰베서더가 아니라 지분을 가진 파트너이자 공동 개발자로 영입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아, 파트너로요? 네, 스위스 출신의 레전드가 직접 신발 개발에 참여하고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스토리는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진정성을 부여했죠. 그 스토리가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진 거군요. 온클라우드라는 독특한 쿠셔닝 기술로 유명한 스니커즈로 시작해서 이제는 의류까지 완벽한 라인업을 갖췄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 판매 채널 전략이었어요. 보통 이런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자사몰을 통한 직접 판매, DTC에 집중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온홀딩은 도매 채널 매출도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미지를 해칠 위험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온홀딩 전략의 정교합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많은 DTC 브랜드들이 무분별한 도매 확장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는 실수를 저질러요.
하지만 온홀딩은 파트너를 아주 까다롭게 골라요. 까다롭게 고른다. 네, 최고급 백화점이나 전문 러닝 편집샵처럼 자신들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해 줄 수 있는 곳에만 입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 채널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자사모를 통해서는 이미 브랜드를 사랑하는 충성 고객, 즉 팬덤을 관리하고 엄선된 도매 채널을 통해서는 브랜드를 아직 모르는 새로운 잠재 고객들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브랜드를 선보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3분기 전체 매출이 35%나 증가했는데 DTC와 도매 채널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함께 성장했어요. 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아주 건강한 성장이네요. 바로 그거죠. 프리미엄 가격 정책 덕분에 수익성도 엄청나더라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작년 60.6%에서 올해 65.7%로 개선됐고 순이익은 무려 300%나 급증했어요. 정말 폭발적인 숫자예요. 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일단 한번 고객의 마음속에 최고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가격에 대한 저항이 낮아지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온홀딩은 아직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하면 아주 작은 회사예요. 이제 막 유럽과 북미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단계고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은 거의 미개척지나 다름없죠.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난 선수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기업을 살펴봤네요. 라틴 아메리카의 기술 공룡 메르카도 리브레, 미국의 문화를 바꾸는 커피 체인 더치브로스, 그리고 스위스의 떠오르는 명품 스포츠 브랜드 온홀딩까지. 업종도 시장도 전략도 다 다른데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 이 세 회사는 모두 대체 불가능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영역. 네, 메르카도 리브레는 기술과 데이터로, 더치브로스는 독특한 문화와 경험으로, 온홀딩은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와 프리미엄 이미지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해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고객과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단순히 경쟁사보다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성장 기회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신흥시장의 핀테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 드라이브스루 커피점이 될 수도 있고, 매일 신는 운동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매일 소비하고 접하는 수많은 브랜드나 서비스 중에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나 그 브랜드 주변에 아주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위대한 성장 스토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